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쿠폰하우스의 쿠폰지기 최유리입니다. 오늘은 이태강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임대차 3법이 실시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임대차 3법 현주소는 어떤지 이태강 교수님 모시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인사 좀. 안녕하십니까. 이태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또 찍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어디 다른 데 가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네. 요즘 마스크를 끼잖아요. 네. 마스크에 그 줄이 얼굴에 나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막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고 제 얼굴에 주름이 있나 없나 그것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태광 교수님하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임대차 3법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그 얘기하니까 근데 나도 사실 한갑이 안 지났거든. 근데 나보고 사람들이 한갑 지난 것 같다고. 예,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치겠어요. 나 왜 이렇게 건늙었는지 참. 자, 그러면 임대차 3법이 어떤 건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뭐 임대차 3법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 세 가지를 작년 가장 키포인트가 이제 2년을 갖다가 4년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그 세 가지에 지금 1년이 경과했잖아요. 예, 1년이죠. 근데 뭐 물어보나 마나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전세가 부족하고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얼마큼의 상승을 가져왔고 그 예상을 못했었냐. 그런데 그 법을 만드신 분들은 이게 과도기다. 그게 좀 지나면 안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도 1년이 2년짜리 바뀔 때도 그 가격이 상승했다가 자리가 잡혔다고 그런 얘기들 해서 이것도 곧 잡힐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랑 지금하고 틀린 게 뭐냐면 그때 1년짜리가 2년의 임대차법이 딱 적용됐을 때는 예.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안정이 됐을 뿐이지 지금은 2년짜리 4년짜리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다 알잖아요. 예,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죠. 네. 근데 이제 공급 얘기가 또 나왔을까 얘기인데 민간 아파트를 짓고 뭐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이 이제 공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만 공급이 아니에요. 그것만 공급이 아니라 그 다주택자들 집을 내놓는 것도 공급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55%가 소유자고 45%는 다 임차인들인데 그럼 45% 물량이 장난이 아닌데 그 물량을 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공급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꼭 건설만 해서 공급이 되는 게 아닌 건데 그런데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내놓잖아요. 네. 아니, 환경이 못 내놓게 해놨는데 어떻게 내놔. 양도세가 장난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네. 양도세가 저희 집을 좀 같더라고요. 또 양도세가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꼬리를 물어요, 이게. 임대차 나오니까 옛날에 공급된 것도 있고, 또 공급에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것도 공급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요즘 나오는 그 종부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종합부동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자산이 그만큼 많은 걸 부러워하는 것 같아. 근데 사람이 막상 종부세를 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기 싫은 거야 또.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야 나도 세금 많이 내고 나도 종부세 내고 싶어 막 그러잖아. 근데 막상 종부세가 대상이 딱 되잖아요. 종부세 내기 싫은 거야. 이게 인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인간의 심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적용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을 지난 과정에서 다 보면 전세가 부족하고
전세가 부족한 것은 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내려줘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임대차 3법이 오는 부작용이다.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게 더 많은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네. 부작용이.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언제까지 갈 것인가는 누구도 예측 못한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년에 한 번씩 세가 2년에 한 번씩 이제 임차인이 바뀌잖아요. 예, 예, 전세가. 2년이었으니까 예를 들면 예. 2년이었는데 그러면 1년에 50%씩 나오다가 예. 4년이 되니 25%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년에 25%씩. 아 그러면 반으로 확 줄어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 또 집주인들의 그 집을 못 팔게끔 양도세를 강화시켜 놓으니 집을 안 파니까 그 공급도 안 되고 이런 형국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응?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 생각은 제3신도시 수도권의 제3신도시가 공급이 옛날에 1년짜리 2년 됐을 때의 그 공급이 많은 바람에 1년짜리 2년이 좀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4년이잖아. 그럼 4년, 5년 있다가 제3신도시가 공급 때쯤 되면 그때 무슨 자리 잡히지 않을까. 근데 그때 가서 자리 잡히면 뭐해. 그때까지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보는 건데. 예? 근데 가격이 또 오른다고 얘기하니까 이번에 또 금리가 0.25 오를 거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금리. 내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동산이 이 하나의 키워드가 나오면 계속 연결이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다. 예? 내려가는 것들은 또 어떤 집들이냐? 내려간 집이 있고 올라간 집이 있다. 예. 영끌하잖아요, 영끌. 예, 연끌. 영끌도 종류가 있어요. 영끌도 내가 나만의 신용을 끌어다가 대출 산 것도 영끌이지만, 예. 영영끌이라는 게 있어요, 영영끌. 연끌은 또 뭡니까? 영영끌은 뭐냐면, 친구 신용, 부모님 신용, 아, 예, 예. 뭐, 누구 신용까지 다 끌어다가 쓴 게 영영끌이야. 사돈의 8촌까지 다 네. 끌어가지고. 그게 영영끌이야. 네. 그 영영끌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겠죠. 법로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영영끌은 위험하지만 혼자만의 영끌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우리가 또 주식으로 얘기하면 동학혁명 있었잖아요. 예. 동학혁명의 주식을 해가지고 돈 버신 분들은 벌었잖아. 예, 예, 예. 예? 예, 예. 그것처럼 그 정도 어느 정도 수준에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영영끌은 위험하다. 근데 영끌도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0.25 금리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래요. 2004년도, 2005년도에 그때도 3%대가 있었어요. 3%대의 금리였단 말이야. 명목금리가. 과거 전부터. 네, 명목금리가. 예, 예. 그때의 2008년도까지 약 한 5번의 금리를 올렸어요. 0.25, 0.25, 0.25 올려서 5%대까지 갔단 말이야. 근데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8월달 아니면 10월달에 0.25를 또 올릴 것 같아요. 8월달 아니면 10월달에. 그런데 0.25를 올렸어, 면목금리를. 근데 면목금리도 있고 실질금리도 있는데 면목금리 자체를 올렸지만 지금의 물가상승률이 2.68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가상승률이 0.25면은 이게 실질금리, 실질이득이 적어질 수 있는데 물가가 6.68. 아니 2.68이란 말이야. 2.68. 네, 2.68.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금리하고 물가 상승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건축을 짓는데 평당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야. 자재값도. 네, 자재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뭐 누가 손해를 보느냐. 손해를 보는데 좀 아까 얘기했지만 종부세 나 내고 싶은데 종부세를 낼 정도로 자산이 많으면 좋은데 막상 종부세를 낼 정도의 자산이 늘어나면 종부세도 내기 싫다. 그런 것처럼 내가
가격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싸게 팔 수가 없잖아. 맞습니다. 그쵸? 문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세가 세금이 강화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이 정가되고 하는 바람에 이 도세 정가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임차인이나 매수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높은 가격에 사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0.25 정도 세금 내잖아. 세금 올라갔다, 이자가 올라갔다 치면, 이제 금리가 이 정도면 그럼 금리 정가라는 게 또 있어요. 금리 정가. 금리 정가가 막 3%, 4% 되면은, 이거는 금리 정가 하기가 힘들 정도로 폭망을 하는 건데,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0.25 정도는 감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월세가 30만 원이었어. 30만 원인데 그 사람이 대출이 1억이었어. 1억이었는데 0.25가 올라가면 이자가 30만 원 내던 거를 뭐 0.25니까 뭐 32만 원 정도 내겠죠. 네. 그럼 30만 원짜리 이자 냈던 거 갖다가 32만 원 내겠지. 그러나 세입자한테는 32 오른 만큼의 이자 오른 만큼의 더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0만 원 내던 이자를 32만 원 내게 됐다. 그럼 세입자한테 35만 원 내라고 그러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금리 정가도 있을 거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명끌 하신 분들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 사실상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정가를 하든지 매수인한테 정가하면 돼. 근데 전세 대출 일으키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죠. 전세 대출을 자기 자본으로 대출을 거기다가 다시 돌아와서 임대차 3법을 얘기를 하면요. 예. 전세가 부족했잖아. 예. 전세 부족, 매물 부족. 매물 부족은 양도세 때문에 안 파니까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다 증여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숨어버리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실종되고. 이것이 4년 이상 갈 거다. 그럼 5년 정도 지나면 뭐 한 파스 돌았으니까 가격은 그때까지는 더 오를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차 3법에 비슷한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임대차 3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벌써 임대차 3법 비슷한 그 법을 만들었어요, 사실상. 네. 한 6, 7년 전에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 만들었는데 그 전에 6, 7년 전에 만들었나 10년 전에 만들어서 그 법을 계속 적용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긴 거예요. 집값은 집값대로 폭등하고 또 그 사람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독일에 있던 그 법을 가져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니까 이 사람을 집수리한다 그러고 내보내고 그리고 수리를 한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해서 독일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도 예측했던 게 임대차 3법은 폭등할 거다. 예? 그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냥 통과했잖아. 아, 교수님, 그럼요. 네. 그런 임대차 3법과 같은 독일법들이 지금 또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시행하고 있어서 지금의 독일은 이제 그렇게 됐다 보니까 모든 부동산을 이제 공유화해서 나라 거로 하자는 그런 또 투표를 하잖아 또. 아이고. 그럼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동산 전체를 나라 거로 하자라는 거를 또 나올 수도 있겠네. 예? 개인 소유를 공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동산만큼은. 아, 그래서 이 나라가 자본주의국가인가 공산주의국가인가 모르겠어 자주가. 근데 지금 공산당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공산주의도. 그렇죠. 근데 뭐 그 모든 부동산을 나라 거로 하자는 그 투표를 독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되겠지. 그쵸. 근데 그 정도까지 갔었어. 그 정도까지 갔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 미리 했던 그 부작용이 난 것을 우리는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 영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막 폭등을 했는데
그 영국 같은 경우는 폭등을 했는데 요번에 가격을 좀 자리를 잡았어요. 영국은. 자리를 또 잡았습니다. 네. 그 영국은 어떻게 잡았냐?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중국인들이나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그 SM 파킹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막 사들여서 네. 가격 올려놓고 하고 있잖아요. 손쉽게 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 친구들이 와서 15억짜리 아파트를 시세가 15억인데 17억에 사버려. 네? 네? 그게 호가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17억이 호가가 돼서 15억짜리 아파트들이 다 17억 된 게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세금이나 모든 면에서 회피하고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장인어서 대출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금 출처.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돈이 자유로우니까 17억 주고 산 거야. 그래가지고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국도 가격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번에 그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이 된 게 뭐냐면 그 외국인들이 사는 부동산 있잖아요. 예, 예. 세금을 2배, 3배 매겨버린 거야. 외국인들이 산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네, 네. 그래서 가격이 좀 안정이 됐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이 또 하나 잡힌 게 뭐냐면 양도세를 좀 빼줬어요. 양도세 완화. 양도세를 좀 완화를 해준 거야. 양도세를 좀 완화해주니까 집이 공급을 해준 거지.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좀 매물이 나온 거야. 그래서 자리가 잡혔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임대차 3법을 좀 다시 좀 손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양도세를 좀 완화해주고, 그럼 공급이 나올 거고, 외국인들이 부동산 사는 거는 강하게 세금을 때려야 된다. 그러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종부세를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완화시켰다고 그런 거야. 9억에서 12억으로. 11억으로. 네. 그래서 11억 완화시키는 것 같다.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40몇 %더라. 종부세는 더 걷어야 된다. 이런 그 언론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부작용을 낳고 영영끌이 힘들게 될 것이고 이 추세가 좀 가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이제 시행 1년이 거쳤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좀 임대차 3법이라 해서 시행 1년이 지나고 봤는데 아직도 뭐 달라진 건 없고 집값이나 모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 심해졌고 뭐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런 것들을 뭐 어느 한 일간지에서는 하는 얘기가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해 대못을 박은 걸 다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뭐 이게 옳다 그러다는 지금까지 뭐 1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전월세 그리고 전세 월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집 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다. 그리고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거기 상기 신도시 또 한다는데 주민들이 또 반대해서 우리는 안 하겠다 뭐 그런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다 공공보다는 민간이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정부에서는 다 공공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공공으로 짓는 게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LH가 빚이 그렇게 많고 이자 돈이 엄청 많이 나가는 게 우리나라 공사 중에서 LH가 빚이 제일 많거든요. 아 예. 그러면 나라에서도 공무를 짓고 싶지 못 져.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유사대책에 나온 게 민간이 공공을 같이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용어가 48번이나 나왔어 그 발표에서.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공공 혼자 지으면 되는데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못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공을 짓기 위해서는 민간의 합동으로 짓자 이런 거잖아요. 민간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민간이 너무 많이 뺏어가는 것 같아 이렇잖아. 그러니까 할까 말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일부는 오랫동안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서 시간이 오래 끌었던 데들은 너무 지겨우니까 그렇게라도 하자라는 것도 나와. 근데 그거랑 또 제3신도시까지 이렇게 첨부가 되면
그때쯤 되면 좀 가격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이 생기고 나서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에서 알았잖아요. 네, 예. 근데 요즘 정부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나도 모르겠어. 아니 그 기획재정부나 뭐 국토교통부에서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20%, 110%, 130% 충분합니다. 네. 주택이 충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주택 보급률로 따졌을 경우. 보급률로 네. 보급률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공급은 충분히 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 쉽게 말해서 집은 남아돈다. 근데 공급은 하겠다. 음. 남아도는데 왜 공급을 할까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 보급률을 그 오래된 주택이나 신규 주택이나를 구분을 안 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신규 주택을 선호한다는 그거를 계산해 않는 거지. 맞습니다. 사람들은 뭐 신규 주택, 신규 아파트 항상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 갈망을 하고 있는데 그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뭐 크고 작은 문제들도 되게 많은데 결론을 뭐 말씀드리자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집값, 부동산 값은 더욱 폭등했다. 전세, 월세는 점점 안 나오고 있다. 전월세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겠는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 결론이 몇 년을 언제까지 갈 것인가. 예. 그게 언제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그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또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말 그대로 가격인데 가치는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의 가격만 논하지 희소성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상가나 토지나 임야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상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려움 상가 어렵지만 또 내가 장사하기 싫으면 장사 안 하고 장사하고 싶으면 상가 구하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토지 사고 싶으면 토지 사는데 돈이 없으면 토지 안 사잖아요. 그런데 주택이라는 거는 5천만 국민이 다 들어가 살아야 될 집이야. 진짜 내가 생활에 나하고 바로 밀접해 있는 게 주택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하고 상가하고는 다른 개념의 각도를 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주택만큼은 상승 못하게 잡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작용이 더 커진 현상이 지금 1년 딱 지나고 나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 임대차 3법 딱 만들었을 때 한 6개월 아니면 다 자리 잡힌다라고 했잖아요. 네. 내 생각엔 6개월이 아니라 6년이 돼야 잡힐 것 같아. 그래서 이 현상들이 좀 더 계속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거를 자리를 잡는 거는 공급밖에 없다. 공급은 옛날 다 쓰러져간 오래된 집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보급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신규 아파트가 저렴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의 제3신도시도 공급 금액이 비싸다고 지금 또 한쪽에서는 아우성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됐잖아요. 예. 근데 하반 경직세에서 떨어지면 뭐 8억, 9억 이렇게 떨어져. 예. 예? 10억짜리가. 예. 예. 근데 올라갈 땐 10억짜리가 15억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럼 왜 그렇게 되냐? 근데 부동산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요, 다시 5억으로 떨어지길 바래. 5억짜리 10억이 됐잖아. 예. 그럼 5억, 4억, 3억, 6억이 떨어지길 바라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요, 그렇게 떨어진 적이 딱 2번 있었어. 딱 두 번 언제입니까? 그건?
IMF 때랑 금융위기 때 그때지. IMF 때는 금융위기.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향이 와서 진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어지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때 잠깐 떨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돼도 떨어지는 것지는 않아요. 왜? 공급 금액이 결국 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임대차 3법과 비슷한 그런 사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거를 봤으면 이제라도 좀 그거를 좀 수정을 해서, 예? 지금 네이버 부동산 한방 뭐 이런 거 다 봐봐요. 옛날에 임대차 3법 생기기 전에 전세물 매매물이 확 줄었잖아요. 예? 그리고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부동산 가격 다 올려놨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1년 남았다고 마음대로 하는 건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뭐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판단은 뭐 본인 몫이고, 어쨌든 이제 눈으로 확인된 게 공급이 부족하고 매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뭐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교수님 뭐 오늘 뭐 더 하신 말씀 있습니까? 총평을 좀 내려주시죠. 할 말은 무지하게 많지.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의 1년도 안 남았잖아요. 현 정부 정책이. 그래서 좀 지금은 늦지 않았다. 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인 뜻은 좋은데,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좀 예측 좀 해보고, 좀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임대차 3법이 실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정부가 뭐 집값을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2년 뒤에 또 얘기해야 돼? 네, 2년 지나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뵙기라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셋. 수고하셨습니다. 트럭.